경제적 자유를 원하면서 재테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굳이 꺼내도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창피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이 가장 창피하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도 영상을 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슈가 좀 있다면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제 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모님한테 옮긴 거거든요. 지금 어버이날 직전인데 제가 걸리고 엄마가 싹 나왔어요. 어제 엄마가 기분 좋다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효녀입니다. 그래서 조근조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영상부터 코가 맹맹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여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이 구독자님과 저 사이의 사랑의 짝대기를 던져서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항상 잘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으네요. 저는 평소 스레드나 콘텐츠에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들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동네 언니, 그럼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저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무리해서 영상을 켠 이유가 집 매매 계약서를 쓰는 날이 하루 전이기 때문에 감정을 꼭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킨 거거든요. 이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싶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거다. 아무리 재테크를 하더라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많이 부끄럽지만 제 돈에 대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네 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지인들 역시 제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했던 생각들까지 모두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엄청 많이 멈추거나 머뭇거리는 거를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지금 계속 말을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이유들 자체가 이 동료 언니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애가 재테크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동네 언니는 결국 뭘 하고 싶냐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돈 공부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쥐구멍 좀 만들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영상을 잠시 끄고 숨고 싶네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되어 있더라도 지금의 나는 돈이 없지, 용기가 없냐?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실전 독서와 돈에 대한 공부를 통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다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감기에 걸렸어도 이렇게 구독자님들 앞에 단언하듯 서지 않았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면 절벽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저에게 돈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돈은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시기가 딱 IMF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자녀가 3명이었는데 부모님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히는 아빠가. 그래서 돈은 악착같이 모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던 시기다 보니까 제게는 금반지가 없습니다. 자녀 3명을 길러야 했던 저희 아빠는 비정규직이라서 더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경제관념은 파랑 색깔 돈이 보이면 무조건 저금을 해라였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안은 지폐가 생기면 저금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개미처럼 저축은 정말 잘하는 집안인 거죠. 당시의 시대가 저축을 잘하면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아빠는 열심히 일했고 엄마는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는데 친척이 스키장에 가자고 해서 스키장에 갔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기구 있잖아요. 그거 돈 아끼려고 저희를 끌고 정상까지 올라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한 푼 한 푼 아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땅을 샀고 집을 샀고 또 다른 집에 전세까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놓은 거죠. 또한 노후가 문제 없게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돈을 버는 건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주식 같은 거는 보지도 말라고 돈 다 잃는다고 그런 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한 교육은 명확하게 받았는데 굴리는 것에 대한 교육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안 딸들은요 30이 넘어서 미국 주식 또는 채권들을 개인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막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걸 어렴풋이 인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독서 파인다이닝이라는 대규모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파트로 한 모임장에게 부스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다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을 보겠다고 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받아들인 이 경제관념은 부모님한테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다 보니까 제 무의식에는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더불어 하나 더 알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집안이었던 거였어요. 최선을 선택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봤을 때 최고의 높은 금액을 내고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차선을 선택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낮추고 꽤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는 아닌 거죠.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항상 차선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왔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관념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었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부분에만 더 신경을 썼었던 기억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저희가 10분 이내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리 자체를 그때 이삿짐을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딸들 다 연차를 시켜가지고 어디서 사과 박스를 다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내 짐들을 다 거기 모아가지고 아빠가 어디서 그 수레차라고 하나요? 그런 걸 다 얻어와가지고 짐을 다 옮기고 딸들 셋을 데리고 장정처럼 옮기게 했어요. 돈을 시간으로 산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아끼려고 악착같이 했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이나 제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차선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려고 더 의식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최선을 선택하려는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저의 머리를 탕 깨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클럽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사들을 모시고 큰 행사를 치를 때가 많잖아요. 그때 알게 된 한 사업가분이 계십니다. 운이 좋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만날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언니는 돈이랑 모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그래서 모임을 생각했을 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모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설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모임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가 즐겁게 일하면 돈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과 모임은 다르다고요. 돈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호스트님은 이성적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업가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없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있을 것이라고요. 자신은 돈을 생각하며 여자친구를 만나듯이 너무너무 설렌대요. 장가 가셨습니다, 이분. 근데 그렇대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속 안에 있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게 돈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와장창 깨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에 꽂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수겠다면서 돈에 대한 생각도 다 바꾸겠다고 쌩 난리를 쳤었어요. 충분히 그 생각을 바꾸고 달라져야 하는 그 과정을 길게 가졌어야 됐는데 저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인정을 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렇게 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돈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일이 생각보다 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스펙업을 한 거죠. 이 모임 사업에 대해서요. 잠깐 여기서 멈춰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전에 제 경제관념을 뿌리 뽑지 못할 때 솔직하게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혼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바꾸려고요. 거울 보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다 봐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신랑인데요. 제가 3년 연애하고 합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분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문토라는 취미 플랫폼에서 스카우트제이가 오고 셀렉티드 호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커나가는 모습을 모두 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가능성을 봐준 사람인데 집을 합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매매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론 가치관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당시에 갑자기 정부 자체에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5월 9일 이전에 집을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되게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필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의 전세도 끝나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당시에 정책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보면 전세가 씨가 마르더라고요. 주인은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집은 나가와야 하는데 매물을 보면 전세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고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합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족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부쩍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에만 취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이 박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박살난 계기가 있었죠. 이 유튜브를 켜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비상식적 성공법칙 간다마사노리 작가님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조언해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 붙는다. 이게 너무나 그럴싸한 말이라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다. 이 말대로 살았는데도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지금 마음속에 까마귀가 철새 물이 지어가듯 지나갔어요. 정말 마음속에 칼을 찔린 마음입니다. 눈물로 마음을 적시는 기분인데요. 저는 열심히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면 언젠가 돈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인 거죠.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감기 걸리는 코맹맹이 소리와 목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면 제 생각에는 제 이제 예비 남편도 볼 것 같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하면서
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지금 용기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용기를 달라고 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된 계기와 돈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어떤 단어를 볼 때 본질에 대해서 찾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에 대해 생각을 바꾸려고 했었던 게 실패한 이유는 아마도 이 본질을 찾아가지 않고 뿌리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뽑고 이 유튜브라는 환경 안에서 제가 이 생각을 뽑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타개하고 결국에는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돈을 사랑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정말 찔리는 말들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약간 아까 살짝 눈물이 맺힐 뻔했는데 열심히 해왔던 이 과정들이 생각이 나서 잠시 울컥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주춤거리더라도 저는 나아갈 겁니다. 이 영상이 성지순례가 될 수 있는 영상이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때는 감기가 조금 더 나아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